내가 다니는 대학교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종합대학교였다. 교통이 별로 좋지 못한 데다 마땅히 놀만한 곳도 없어서 늘 상자 속에 갇힌 듯 답답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공부하는 담쌓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말이면 다들 도망치듯 서울로 떠나고 강의가 끝나면 무섭게 술만 마셔대는 생활이 빈번했다. 나 역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당연히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 덕분에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기숙사에는 발도 한번 못 들여놓고 계속해서 하숙집만 전전하는 형편이었다. 지금 내가 하숙을 하는 하숙집의 주인은 젊은 부부였는데 안주인이 현숙 아줌마는 아직 3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여자였다. 둘 사이에는 아직 아기도 없었고 둘이서만 쓰기에는 방이 4개나 되는 집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대학 주변의 가정집들이 대개 그러하듯 하숙을 놓았던 것이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술이 너무 취해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찾지 못했고 결국 초인종을 누르고 말았다. 그때가 새벽 1시경이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현숙 아줌마는 하얀색 슬립 차림이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술기운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너무 적나라한 옷차림에 나는 놀랐고 잠결에 서둘러 나오느라 옷도 제대로 챙겨 입을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현관으로 들어서며 내가 조금 비틀거리자 현숙 아줌마는 얼른 나를 부축해줬다. 내 팔이 어딘가에 닿는 느낌이 나며 나는 술기운 속에서도 뭉클거리는 좋은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아줌마는 남편이 깰까 봐 염려하면서 내 방까지 부축해줬다. 그런데 나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구토증이 일어 욕실로 뛰어들고 말았다. 변기에 대고 웩웩거리며 구토를 하자 어느새 아줌마가 문을 닫고 뒤따라 들어와 내 등을 두드려 주었다. 영식이 학생, 웬일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유 이러다 우리 남편 깨겠네. 남편이 깰까봐 걱정하는 현숙 아줌마였다.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전 괜찮으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몸에서 아기 냄새 같기도 하고 우유 냄새 같기도 한 좋은 냄새가 났다. 그리고 평소에 조신했던 모습과는 달리 슬립 차림으로 흐트러진 그녀를 보고 있자니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이대로 더 있다간 큰일이라도 낼 것만 같아서 방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다. 나는 서둘러 욕실을 빠져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골아떨어져 아침까지 정신없이 잠을 잤다. 아침에 눈을 뜨자 숙취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젯밤 보았던 현숙 아줌마의 요염한 모습만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는 내내 머릿속에 아줌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캠퍼스에서는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았지만 아무리 봐도 현숙 아줌마의 농익은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갑자기 내 눈앞의 여대생들이 모두 어리게만 보였다. 뭐랄까 덜 익은 과일처럼 풋내가 난다고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몹쓸 놈처럼 여겨졌다. 왜냐하면 현숙 아줌마는 물론이고 그 남편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다는데 아직도 무척 금실이 좋았고 아기만 없을 뿐 모든 면에서 행복한 부부였다. 그리고 내게도 객지 생활이 힘들지나 않을까 배려하며 항상 따뜻한 마음씨로 대해주었다. 현숙 아줌마는 워낙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였다. 별로 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만 주인 아저씨는 명랑한 남자여서 나랑 가끔 집 안에서도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다. 강의는 몇 개 더 남아 있었지만 속도 안 좋고 해서 첫 강의가 끝나자마자 나는 그냥 강의실을 나와 버렸다. 속이 안 좋은 데다 아침마저 걸렀으니
곧장 캠퍼스를 나와서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해장국집에서 뜨뜻한 선짓국으로 배를 채우고 나니 좀 살 것 같았다. 나는 밥을 다 먹은 뒤에도 한참 동안 식당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무래도 학교로 돌아가 강의를 들을 기분은 아니어서 그냥 내 방에 들어누워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한낮이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다행이었다. 현숙 아줌마는 집을 비우고 어디 외출을 한 모양이었다. 만약 집에 들어서다 마주쳤으면 괜히 또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았다. 어제는 술에 취해 찾지 못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조용했고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갈증이 좀 났기 때문에 거실을 지나 먼저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보리차가 든 물병을 꺼내 컵에다 물을 잔뜩 따른 다음 벌컥벌컥 들이켰다. 역시 숙취에 시달릴 때는 시원한 보리차만 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문득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 소리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 소리긴 사람 소린데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아니었다. 요상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 아닌가. 나는 물병과 컵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살금살금 까치발로 안방을 향해 다가갔다. 안방은 주인 아저씨 내외가 쓰는 방이었다. 주인 아저씨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사람 소리가 들려오니 이상한 것이다. 나는 나무로 된 문에 살짝 귀를 갖다 댔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나고 있었다. 무슨 소리? 그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바로 여자의 신음소리였다. 그리고 간간이 남자의 거친 신음소리도 들렸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다면 지금 저 방 안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방 안에서 나는 소리에 더욱 더 집중했다. 계속되는 여자의 교성. 나는 그 소리가 과연 현숙 아줌마가 내는 소리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곧 남자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너무 답답했다. 계속해서 남자의 목소리가 끝나자 그에 대답하는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현숙 아줌마의 목소리였다. 충격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현숙 아줌마의 교성이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거기에 맞춰서 헐떡거리는 남자의 거친 소리도 들렸다. 나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조신한 현숙 아줌마가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문의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손잡이에 힘을 주고 살짝 돌리자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문을 잠겨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손잡이를 다 돌린 다음 아주 살짝 문을 열었다. 하긴 저런 상황에서는 폭탄이라도 터지지 않는 한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이다. 방 안에는 커튼을 쳐놓아서 약간 어둑어둑했지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가 현숙 아줌마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열심히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는 남자는 분명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루 종일 현숙 아줌마를 생각했는데 아줌마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다니 이 무슨 기막힌 노릇인가. 2편에서 계속